이번 시간에는 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은 실은 건축물 안에서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그 종류하고 기능도 다양합니다. 또한 각기 명칭도 다양하게 분류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일반적인 벽의 구성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속에는 이제 구조적 역할 의미에서의 이제 내력벽이 있고, 그 다음에 위치로서는 이게 내벽이죠. 안쪽에 있으면 내벽, 바깥에 있으면 외벽인데, 외벽과 내벽도 이제 면하고 있는 곳에 따라서 결국 앞뒤가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바깥에 면하고 있으면 외면벽, 안에 외벽이라고 할지라도 안쪽에 면하면 내면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과 실을 구분하는 역할로서의 이제 칸막이 벽이 있고, 아까 내력벽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내력벽이 아닌 구조적인 역할이 없는 것을 우리가 비내력벽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장막벽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고층 빌딩에서 보면은 외부에 이제 통창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창호 벽이 있죠. 이것도 일종의 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커튼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튼월은 그 자체가 실은 장막벽이죠. 비내력벽입니다. 구조적인 역할은 이제 자기가 자립할 정도의 능력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외주벽은 외부를 두르고 있는 벽이죠. 그래서 옥내와 옥외를 구분을 하고, 외면벽은 외측의 면을 가리키는 경우, 칸막이 벽은 옥내의 실과 방을 구획하는 역할, 그 다음에 내면벽은 이제 안쪽에 면한 부분, 칸막이 벽의 표면벽도 다 내면벽이고, 외주벽의 내측도 내면벽이다. 한편 이제 구조적 역할로는 이제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내력벽에는 아까 보았었던 장막벽이나 커튼월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커튼월도 장막벽의 일종이다.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유리 통창 등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따로 커튼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능과 성능을 보면은 일단은 여러 인자를 차단하는 것이 이제 기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건축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은 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둘러싸여지고 여러 인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열, 빛, 경우에 따라서 시선, 그 다음에 공기, 소리 등을 차단하는 역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부 공간을 이제 쾌적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화 성능. 이거는 결국 연소 방지. 결국 벽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넓은데 이것이 방화 성능이 없으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방수 성능. 방수 성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면벽이 갖춰야 할 성능입니다만, 즉 빗물에 대해서 이제 강우 시에 실내로 유입됨을 방지해야 되겠죠. 물론 욕실이나 화장실의 경우에도 특별하게 내부 안에서 이제 방수 성능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열화 성능이가, 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낡아서 내구성이 떨어진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비바람이나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그것이 노후화되지 않는 그러한 성능이 당연히 건물의 수명을 좌우하게 되겠죠. 벽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구성 종류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체 쪽을 그린 것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마감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조체로서는 대개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의 건물에 재치장이라고 하면 마감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감을 하지 않았다는 경우고, 물론 여기 그림에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표시했지만 뭐 벽돌이나 블록 등의 조족제도 당연히 이렇게 벽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벽에 이제 솔리드한 벽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마감이 이제 재치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면이 노출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미장이나 도장, 벽지, 보드를 붙이는 경우, 이제 이거 마감재를 붙이는 경우죠. 기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합판이나 패널, 뭐 타일이나 돌 등을 붙이는 경우, 요거는 이쪽 미장이나 도장이나 벽지, 보드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구조체에다가 뭐 접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붙일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매개체죠. 뭐 띠장이나 앵글 등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붙이는 경우죠. 이쪽에도 이제 타일과 돌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습식으로 붙이는 것이고, 여기에서 타일과 돌은 이제 건식으로 앵글에다가 이제 붙이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계량 목조의 경우인데, 계량 목조의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새기둥이라고 하는 구조 기둥의 외부 양면에다가 이제 합판이나 보드를 붙여갖고 벽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뭐 계량 목조 주택의 벽의 형상이죠. 여기 2x4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대개 새기둥의 단면이 뭐 2인치, 4인치짜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계량 목조를 우리가 2x4 구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목조에서 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통 목조의 경우에는 뭐 기둥이 있으면 거기에 대나무나 뭐 외 이런 것들을 이제 살을 꼽아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흙을 발라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PC판이나 ALC판 아니면 시멘트 보드와 같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물론 마감을 하지 않는 경우하고 마감을 하는 경우하고 두 종류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벽은 이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첫 번째에 이것이 뭐 사례죠. 그래서 재치장의 경우하고 뭐 모르터 마감의 경우하고, 뭐 모르터 마감하고 나서 또 표면에다 또 다른 것을 이제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체가 그대로 마감해야 되는 경우, 구조체 벽체에다가 직접 마감하는 경우죠. 이건 구조체 벽체 반면에 밑바탕을 짜서 마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공층, 결국 구조체 사이에 이제 설치돼서 중공층을 두고 양면으로 이제 형성되는 경우, 그죠? 또 바깥에다가는 회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통 목조의 경우, 이제 나무 기둥과 나무살 등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진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는, 그래서 이런 걸 꿰대라고 부르죠. 꿰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하고 상관없이 뭐 LC벽이라든가 이제 가동 칸막이 벽과 같은 것, 이건 뭐 대개는 이제 일종의 비내력벽으로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잭치장 콘크리트 벽은 뭐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exposed concrete wall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치장 콘크리트 벽에 보면은 이 거푸집 자국이 있죠. 요 거푸집 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접합부가 이렇게 줄눈이 나타나고, 요거는 거푸집을 안측 거푸집하고 바깥쪽 거푸집 널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철물 자국이죠. 철물 자국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치장 콘크리트는 굉장히 이렇게 뭐 거칠면서도 좀 야성적인 뭐 그런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마감면이 깨끗하게, 콘크리트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상당히 외관이 더럽죠. 네, 이거 같은 경우 전에도 이 물웜통에서부터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디자인이죠. 네, 요거는 지금 그 유로폼이라고 하는 거푸집을 사용하면은 여기 철물이 이렇게 두 거푸집 널을 조이기 위한 철물이 있는데, 본래 같으면 이것을 다 떼버립니다만, 이건 떼지 않고 그냥 일종의 디자인 요소로 그냥 사용한 모습이죠. 요거는 목재 널판 같은 것들을, 목재판 같은 거를 이제 약간 뭐 돌기시켜 갖고 뭐 붙인다거나 해서 거푸집 널에다가 이런 목재들을 붙여 갖고 이렇게 음각을 시킨 거죠. 뭐 음각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양각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디자인한 모습이죠. 네. 뭐 상당히 이거는 이제 공이 많이 드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치장 콘크리트 벽이 아까 그 결국 거푸집을 뗀 면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벽 거푸집의 형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거푸집 널이죠. 벽의 양쪽을 붙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새끼둥을 이제 세우고, 여기에 이제 멍해라고 하는, 즉 새끼둥의 직교 방향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강간 파이프를 썼습니다만, 뭐 최근에는 뭐 강간 파이프, 뭐 전통적으로는 뭐 목재로 사용을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폼 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푸집이라는 뜻이고, 타이는 묶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거푸집 널에 양쪽에 구멍을 내고 결국 그 속에 철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붙잡아주는 것을 이제 폼 타이라고 하죠. 한편 바깥에서 붙잡아주면 벌어지지는 않는데 안으로 우그러질 우려가 있죠. 그래서 우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철물입니다. 실상 폼 타이와 세퍼레이터는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폼 타이는 거푸집 널의 바깥 부분에 존재하고, 세퍼레이터는 거푸집 널의 사이 안쪽에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 거푸집 널이 안으로 우그러들지 않도록 여기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의 콘이 붙어 있습니다. 이 콘을 이제 나중에 떼내면은 결국 이런 동그란 구멍이 보이게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치장 콘크리트 벽에 보면 동그란 단축 분양 같은 것들이 잔뜩 보이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 이제 여기에 이 멍에를 벌어지지 않게 이제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클램프죠. 클램프입니다. 네, 지금 이것이 지금 벽의 한쪽 거푸집만을 설치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부분, 요거는 이제
창문 틀이 들어갈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상자를 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게 반대쪽 거푸집 너를 붙이면 여기가 빈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요것이 여기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세퍼레이터죠. 세퍼레이터입니다. 지금 세퍼레이터들이 여기 잔뜩 이렇게 꼽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이제 다른 반대쪽 거푸집 널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세퍼레이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콘이죠.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콘입니다. 그래서 거푸집 널은 이 콘의 외면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겠죠. 지금 물론 이 세퍼레이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콘이죠. 여기 콘도 뭐 여러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콘이 있고 여기 세퍼레이터가 있고 바깥에서 이제 붙잡아 주는 것이 폼 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거푸집 널이 이제 규격 패널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 요것이 이제 그 폼 타이의 구멍이죠. 폼 타이가 들어갔었던 구멍. 거기를 이제 몰탈로 메꿔 놓은 모습이죠. 몰탈을 안 메꾸면은 속에 철물이 즉 세퍼레이터가 노출되겠죠. 그럼 그게 녹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 놓고 있습니다. 예, 요것이 이제 규격 패널 거푸집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일명 제품명으로는 이제 유로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요 약간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요게 한 장 한 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접합면에 이제 줄눈이 드러나게 되겠죠. 요건 이제 구핑 강판이죠. 구핑 강판을 갖다가 거푸집으로 사용한 면이죠. 그래서 그 구핑 강판을 나중에 이제 콘크리트 치고 나서 떼면은 이렇게 강판에 자국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요거는 이제 문양 거푸집이라고 해서 이제 불어 합성수직 계열로 이제 문양이 짜여져 있는 판을 거푸집 안에다 붙여갖고 이렇게 모양을 찍어내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목재의 결을 갖다가 그대로 찍혀 나오게 만든 모습이죠. 예, 이것도 뭐 결국은 이렇게 양각 음각이 되어 있는 이제 문양 거푸집을 붙여서 만든 모습이죠. 네. 예, 가끔 이제 몽벽에 보시면은 이런 무늬가 찍혀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 이제 문양 거푸집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모습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이 그 문양 거푸집이죠. 이 문양 거푸집을 거푸집 널의 안쪽에다가 고정시키고 결국 타설한 뒤에 나중에 거푸집 널과 같이 떼어내면은 이 모양이 찍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푸집 널의 안쪽에다가 이거를 붙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철근을 배근을 하고 이제 반대쪽 거푸집이 오겠죠. 예, 요거는 이제 구핑 강판으로 이제 거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떼낸 뒤에 이제 페인트 마감한 거죠. 도장 마감한 모습입니다. 예, 요거는 이것이 이제 구핑 강판으로 만들어진 이제 옹병용 거푸집, 대형 거푸집이죠. 이건 굉장히 큰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예전에는 아파트의 외벽면, 외벽 옹벽면을 갖다가 이걸로 시공을 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붙여갖고 그거를 한 층씩 한 층씩 도르래로 들어 올렸죠. 지금은 크레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바깥에 이제 붙여놨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체해서 끌어올리면 그 다음 층을 시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면에는 그런 굽힌 강판에 의한 옹벽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최근에는 그 이러한 옹벽 대형 거푸집을 이렇게 완전히 세트화한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작업할 수 있는 발판서부터 모든 것이 세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면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옹벽의 무늬가 찍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요거는 그 옹벽의 문양 거푸집이죠. 문양 거푸집이 지금 세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대로 시공을 해서 콘크리트 치게 되면은 이제 벽면에 이제 다양한 그 형태가 나오겠죠. 뭐 이것도 문양 거푸집으로 만들어진 이제 벽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도장을 한 모습이죠. 예, 이건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죠. 네. 예, 요거는 보면은 이것도 이제 녹칠 콘크리트 벽인데 이 바깥은 이제 강판을 결국 거푸집 널로 사용한 거죠. 예, 요것은 그 미끄러짐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강판이죠. 예, 그 강판 그것이 그냥 찍혀 나왔습니다. 네, 가까이서 본 모습이죠. 물론 당연히 이제 폼타입 구멍들은 다 있죠. 예, 요거 대구시립미술관의 비탈면 옹벽에 설치되어 있는 벽면이죠.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벽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건 옹벽이기 때문에 여기 물 빠진 구멍을 두었죠. 예, 결국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그 폼타입 자국을 물 빠진 구멍으로 만들어서 결국 토사 속에 이 흙 속에 들어있는 물이 이제 빠져나가게 만든 모습이죠. 예, 이렇게 배수관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식벽을 보도록 하죠. 습식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칠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미장을 했다거나 뭐 이러한 벽은 뭐 전부 다 습식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장점은 그냥 넓은 면을 갖다가 뭐 쉽게 구성할 수 있다. 뭐 두께도 뭐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죠. 단지 이제 습식이다 보니까 건조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축균열 같은 게 발생하기 쉽죠. 대개 뭐 시멘트계 재료는 수축균열을 일으키면서 너무 큰 면적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뭡니까? 조인트를 만들어 줘야 되죠. 익스펜션 조인트를 만들어 줘야 하고, 또한 넓은 면을 아무래도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숙련된 기술자가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뭐 사용 재료로는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역시 몰탈이죠. 모르터. 그다음에 회칠, 뭐 석고나 뭐 이런 회칠, 그다음에 회벽, 섬유벽 등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뭐 흙을 쓰는 경우 뭐죠. 예, 이거는 이제 대개 전통 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습식벽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밑바탕을 시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도장 같은 거는 그냥 바로 발라도 되지만 이 몰탈이라든가 이러한 그 미장재를 붙이기 위해서는 바탕에 뭔가 그 거친 부분이 있어야 결국 이 미장 재료가 떨어지지 않고 붙겠죠. 그래서 매끄러운 곳에서는 결국 몰터 바르는 것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이제 밑바탕을 둔다. 여기 보시면 뭐 이 경우에는 목조벽의 경우입니다만 뭐 여기에 이제 와이어레스라고 하는 게 철망이죠. 일종의 철망 같은 거를 붙이면은 이제 이
미장벽이 잘 붙기 쉽다. 한편 그러한 레스 라스라고 LATH죠. 레스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제 목모 시멘트판이라든가 경질 목판 시멘트 특수 가공 합판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레스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레스의 종류가 이렇게 리브가 들어있는 이제 리브레스죠. 이거는 이제 판에다가 골강판에다가 레스를 용접판, 용접 시트죠. 그래서 레스 시트라고 부르죠. 여기 리브레스죠. 리브레스. 이렇게 리브가 있고 여기에 이거는 일종의 그 강판을 잡아당겨서 늙어서 만든 거죠. 근데 여기다 하면은 이제 미장 재료가 잘 붙을 수 있다. 부착이 용이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쫄대를 썼습니다. 쫄대는 결국 영어로 하면 우든 레스죠. 우든 레스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것은 이제 마감재가 이런 석회계 재질 같은 거. 예전에는 이러한 마감을 이제 서양에서도 많이 썼겠죠. 우리나라에서의 습식벽의 형태가 샘플처럼 시공된 것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이것을 중깃이라고 했죠. 기둥과 중깃 사이가 6cm 이런 식으로 표시. 중깃과 중깃은 40cm 정도. 그래서 위아래로 이를 꼽았다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대나무죠. 대나무와 같은 힘살을 여기다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새끼로 막 엮었죠. 새끼로 막 엮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대라고 이제 외대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교차해서 엮었다는 거죠. 교차해서 서로 엮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 초벽을 친다. 초벽을 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맞벽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초벽과 맞벽이 완성되면 바깥에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 바르는 게 초벽이죠. 그 다음에 제벽 이제 고름질용으로 제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정벌이라고 하죠. 마무리로 이제 회, 모래, 회초풀 등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죠. 상당히 시공상 복잡하죠.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회벽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목조 완전 전통 주택은 아닙니다만 거의 전통 주택에 유사하게 지은 모습인데 벽면에는 이제 결국 이런 쫄대를 갖다가 다 집어넣었죠. 쫄대가 지금 안팎으로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아까 중깃이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새끼둥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벌로 지금 흙을 채워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레스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스보드는 이제 석고보드에다가 펀칭을 해갖고 뾰족뾰족 튀쳐나오게 돌기가 만들어지게 하거나 이제 구멍이 만들어지게 한 것을 이제 레스보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습식 마감을 하면은 결국 이러한 균열들이 잘 생기게 되죠. 균열이 이거는 구조체가 흔들려서 균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빗물 등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균열이죠. 팽창 수축에 의한 균열들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균열 방지를 위해서 실은 줄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탕이 매끄럽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죠. 결국 이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레스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와이어레스 철망이죠. 철망을 이제 집어넣은 모습인데 지금 아직 시공 중에 있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습식을 할 때는 당연히 시축줄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또 균열을 막기 위해서 섬유상의 보강제를 집어넣는 것이 또 좋다고도 얘기를 하죠. 예, 한편 이제 병 모서리에 미장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를 우리가 코너비드라고 부릅니다. 코너비드. 특히 병 모서리의 경우에는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즉 미장한 것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서리에 이렇게 각을 갖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너비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너비드는 결국 리브레스죠. 리브레스가 결국 90도로 접혀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미장을 미장의 이게 일종의 기준점도 되죠. 네, 이게 지금 부딪혀서 깨진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속에 코너비드가 있어서 전체까지 이것이 이어지지는 않았죠. 지금 코너비드가 노출됐죠. 네, 지금 코너비드 시공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철근 콘크리트 기둥인데 너무 매끄럽죠. 따라서 이렇게 레스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레스를 시공을 코너비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라나간 모습이죠. 그래서 코너비드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표준적인 스탠다드 코너비드 이건 방모서리용이죠. 방모서리용이고 인코너비드 이거는 안모서리용이죠. 안모서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게 지금 설치를 안 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죠. 그래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진동이 발생하죠. 진동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이 벽에 결국 균열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결국 그 인코너용 비드가 있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로 봐서는 이제 뎁스 게이지 비드와 조인트 비드가 있는데 뎁스 게이지 비드라고 하는 것은 이 미장 두께를 갖다가 기준점으로 삼아주기 위한 것이 이제 뎁스 게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비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불어 조절 줄눈을 균열 줄눈을 만들어주는 그 조인트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인트 비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담장 같은데 그냥 막 거칠게 붙인 모습이죠. 흔히 본타일이라고 해서 그 채색용 그 안료하고 뭐 합성 수직계를 갖다가 벽에다 뿌려서 만든 마감이죠. 우리 흔히 뭐 아파트의 벽에 내벽이죠. 내벽이라고 할까 계단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시공을 하고 있죠. 본타일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전에 많이 볼 수 있는 주택의 담장 모습이죠. 이것도 결국 합성 수직계 도료를 붙인 모습이죠. 약간씩 떨어져 나간 부분이 보입니다만. 이건 뭐 제품명 스톤코트라고 해서 돌가루죠. 돌가루하고 안료하고 합성 수직계 재료하고를 섞어 갖고 바른 모습이죠. 스톤코트라고 이렇게 발라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뭐 이제 전통 주택의 이제 경우죠. 최근에 이제 뭐 항토를 이렇게 바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이거는 목모 보드입니다만, 목모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균열이 잘 발생하지 않죠. 예, 그대로 발라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다시 접합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예,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벽에다가 황토를 그냥 발라 놓으면은 결국은 이렇게 줄눈이, 이 균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죠. 네, 요거는 이제 균열이 안 생긴 것이 약간 섬유 보강제, 섬유 보강제가 좀 눈에 띄죠. 예를 들자면 뭐 전통적으로는 뭐 지푸라기라든가 뭐 수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집어넣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그러한 섬유 보강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뭐 그냥 합성수지 도료로 마감한 모습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타일 및 돌 붙임벽이 있죠. 물론 여기서 타일 및 돌 붙임벽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이제 습식하고, 뭐 일반적으로 습식, 그 다음에 이제 건식이 있습니다. 뭐 타일을 우리가 그 외관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때가 잘 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고 나면 깨끗하게 세척이 되고 의장성도 좋기 때문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탕면을 고르지 않고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접착제죠. 별로 되게 직접 붙일 수 있죠.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낱장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시공이 번잡하고, 시공을 잘못하면 이제 떨어져 나갈 우려도 많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그 한냉지의 경우에는 이제 물이 침투해 갖고 동해가 생기면은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그 흡수율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목조에도 물론 당연히 이제 타일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라스 몰탈, 즉 라스를 바르고 이제 몰탈 발음을 한 뒤에 타일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거 지금 타일 마감면의 모습입니다만, 타일면은 실은 굉장히 흡수성도 적고 매끄럽고 잘 때가 타지 않죠. 물론 이 도기지 타일과 자기지 타일이 있으면서, 도기질 타일하고 자기지 타일의 차이점은 결국 흡수율이 서로 다르죠. 자기지 타일이 흡수율이 더 훨씬 적죠. 예, 이거 지금 뭐 전에도 봤습니다만, 910원에 벽면에다가, 벤치 벽면에다 붙인 타일을 붙인 모습이죠. 이거는 뭐 다 습식 공법이죠. 트렌카디스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가사바티오의 모습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동네에 벽면에다 이런 걸 붙인 굉장히 고차원의 집주인이죠. 예, 상당히 노력을 한 건물이죠. 예, 이거는 아마 포르투갈인 것 같아요.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코발트색, 즉 청색계죠. 청색계 타일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건물 안팎을 푸른빛 도자기 타일을 붙인 거를 아줄레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대개 이것이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 이제 이것이 이제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마르칸트에 우연하게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이슬람 계통의 이제 문화에도 결국 이런 모스크나 이런 데 벽면에 이슬람 문양의 이제 타일을
굉장히 다양하게 붙여놨죠.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뭐 예전에는 대학이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 서브웨이 타일이라고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서브웨이 타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뉴욕 지하철 벽에 하얀색 계통의 이제 그 도기질 타일이 붙이면서 이건 뭐 거의 자기질이죠. 자기질 타일이 붙으면서 결국 서브웨이 타일이라는 식으로 이름이 붙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진을 어디서 받아온 거라서 영 좋지 않죠. 그래서 뭐 영마다 특색 있는 것을 붙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주방의 경우 이제 기름때 같은 것이 잘 끼지 않도록 이렇게 서브웨이 타입으로 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클레이아크 뮤지엄, 김해에 있는 클레이아크 뮤지엄입니다만 여기는 이제 타일이 각 타일인데 이거는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붙인 아마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제가 정확한 치수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거의 뭐 30cm 각 이상의 타일을 뭐 50cm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한 장 한 장 뭐 한 장도 같은 타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벽면에다가 이제 붙였죠. 물론 당연히 속에 뭐 앵글에다가 붙였겠죠. 이거는 이제 다른 방식입니다만 이거 이렇게 레일을 만들어서 타일을 옆에서 이렇게 꼽은 거죠. 이거는 뭐 어디에나 이건 다 시공할 수 있죠. 하다못해 뭐 자동차에도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습식 타일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일 탈락이다 하는 거죠. 물론 타일 뒷면은 돌기가 있어 갖고 타일이 잘 붙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닥도 이제 바탕도 돌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조체가 만약에 균열이 가면 당연히 그 위에 붙은 거는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 줄눈에 겹쳐 있는 것들은 괜찮은데 이것이 딱 제대로 걸린 거는 다 탈락이 돼 버렸죠. 이거는 뭐 다른 구조체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거니까 다른 방도가 없죠. 이거는 이제 구조체 문제가 아니라 줄눈을 지금 채우지 않았습니다만 빗물이 예를 들어 일로 들어가서 여기에 축적이 되었다가 겨울에 동해를 입으면 빗물이 얼어서 팽창하면 결국 타일을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동해를 입은 타일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가장 여기 대개 빗물이 이게 처마 끝에 가까운 부분이죠. 그런 그래서 여기 빗물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열화 현상을 일으킨 거죠. 이쪽에도 결국 이렇게 허옇게 됐습니다만 이게 백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다 안 좋은 상황이죠. 이것도 다 백화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타일 붙임 벽에는 이제 선 붙임 공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습식으로 몰타를 바르고 거기에 타일을 갖다가 바릅니다만 이거는 이제 거푸집에다가 타일을 꼽아 놓고 거푸집 널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세트한 뒤에 콘크리트 치고 나서 거푸집을 뜯으면은 타일이 박혀 있는 모습이죠. 결국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의 벽에 타일이 꽉 맞물려서 박혀 있기 때문에 뭐 탈락도 생길 이유가 없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붙임 공법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것 또한 이렇게 폼 타입 구멍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거푸집 부착공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거는 이제 PC판에다가 미리 타일을 붙여서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거죠. 그래서 TPC라고 부릅니다. TPC, 타일 페이스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이죠. TPC죠. 이것도 탈락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뭐 이 교보 빌딩은 뭐 전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대구 범호동에 있는 교보 빌딩인데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벽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TPC죠. TPC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하나하나의 패널의 크기죠. 돌 붙인 벽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